저 오늘 34쪽에 챕터 5죠? 형용사와 부사, 연결사의 논리적 구조 할 차례입니다. 네, 펴보세요. 쉬셨나요?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리네? 비나 눈이 오려나? 보죠? 자, 우리가 이거 35쪽을 보시면 이제 챕터 2 때 배웠던 그 연결사의 논리적 구조가 나와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 원인과 결과에 해가지고 원인이 앞에 오는 경우, 원인이 뒤에 오는 경우, 첨가, 대체, 역적, 구체적 진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내가 나 이런 단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다음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익혀두지 않으면 나중에 좀 어려운 지문 있죠. 어려운 지문을 풀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니까 한번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대체하고 역접의 차이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쵸? 대체하고 역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솔직히 나는 국어 선생님은 아니니까 국어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는 최소한 뭐가 달라진다? 동사가 원래의 문장과 반대인 건 맞지만 대체는 목적어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36쪽 가볼게요. 자, 이게요. 2013년 대수능 29번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빈칸 문제 중에 연결사 문제도 빈칸 문제로 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빈칸으로 보자면 이제 A와 B에 들어가는 연결사가 각각 무엇인지 알 수 있니? 라는 문제였죠. 한번 이거 시간 드릴 테니까 한 1분, 1분 30초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그나마 수능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어때요? 풀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정도 지문은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내가 이 글을 좀 읽었으면 일단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누구와 누구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의 차이점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건 잡으셨죠? 오케이. 그럼 좋아요. 그럼 봅시다. 자, in physics, scientists invent models or theories to describe and predict the data we observe about the universe. 자,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observe, 관찰하는 어떤 데이터를 describe, 설명하고 predict, 즉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 즉 이론을 발명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줄. Newton theory of gravity is one example. 뉴턴의 어떤 중력에 대한 이론이 한 가지 예고요. 아인슈타인 theory of gravity is another. 아인슈타인의 중력에 대한 이론이 또 다른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 줄. Those theories, though they describe the same phenomenon, constitute very different version of reality. 그쵸? 우리 constitute는 무슨 뜻이 있어요? 구성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이론들은 그러한 것들이 똑같은 현상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에 대해서 매우 다른 형태를 구성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뉴턴은 A, imagine that masses affect each other by exerting a force
While in Einstein theory, the effect occurs through a bending of space and time and there is no concept of gravity as a force라고 나오죠. 일단 A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A는 앞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두 개가 있다. 그렇죠. 중력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하면서 뉴턴은 이러이러한 중력에 대한 이론을 펼치는데 뭐 아인슈타인은 이러이러한 중력 이론을 펼친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요? 구체적 진술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이제 쉽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뉴턴은 그 mass가 질량이죠. 질량 덩어리니까 질량이 서로에게 affect 영향을 미친다고 상상을 했대요. 근데 뭐함으로써 우리 exert란 단어는 발휘하다라는 뜻이죠. 즉 힘을 발휘함으로써. 근데 이에 반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그 우주와 시간이 그렇죠? over space and time and there is no concept of 그러니까 우주와 시간이라는 그 밴딩 구부러짐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고 and there is no concept of gravity as a force 어떤 힘으로서의 중력의 개념은 없다고 본대요. 뭐 이게 다른가 보지 얘네 둘이. 난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So the theory could be employed to describe with great accuracy the falling of an apple. But Newton's would be much easier to use.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즉, 이더니까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그 어느 둘 중에 어떤 한 이론이든 그것은 즉 설명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답니다. 근데 아주 accuracy, 정확성을 가지고 뭐에 대한 설명? 사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 하지만 뉴턴의 이론이요. 훨씬 더 사용하기 쉽다고 나오죠. 우리가 뉴턴은 딱 뭐라고 얘기해? 왜 사과가 떨어진대? 중력이 뚝 뭐하니까? 얘를 샥 하고 잡아당기니까 사과가 뚝 떨어진다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요, B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For the calculation necessary for the satellite-based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라고 그러죠. 우리 그 내비게이션에 쓰이는 시스템, 위치 추적 시스템. Help you navigate while driving. 당신이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팅을 하는 거니까 길을 찾는 거죠.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GPS에 필요한 어떤 계산에서는 Newton theory would give the wrong answer예요. 아하, 뉴턴의 이론이 wrong answer. 잘못된 답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must be used.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쓰여져야 된답니다. 그럼 B 앞에서는 사과가 떨어지는 건 뉴턴의 이론이 훨씬 더 쉽대요. 이걸 갖고 쓰는 게 훨씬 더 좋대요. 근데 B 뒤에서는 GPS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대요. 그럼 B 앞과 B 뒤에서 서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B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땐 얘가 좋지만 하지만 이땐 얘가 좋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다? 답은 1번이었던 문제였었죠. 그쵸? 근데 이게 실제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 치고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맛을 좀 보고 가자는 거지. 연결사를 배웠으니까. 자, 37쪽 갑니다. 질문 없으시면. 자, 이제 형용사와 부사가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형용사와 부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서 중요도가 어때요? 많이 좀 떨어집니다. 왜요? 자, 형용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 배웠으니까. 명사 수식할 때에는 필수적인 품사가 아니겠죠. 왜요? 수식을 담당하니까 빼도 되잖아요. She's a girl. 그녀는 여자다. 좀 되게 멍청한 문장이긴 하죠. 막 여자 보고 she's a girl 이상하잖아. 그치? 딱 봐도 여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문장을 되게 많이 보죠. 문법 이제 지문에서. 예를 드는 거야 그냥. She is a beautiful girl 했을 때 beautiful 빼고 she is a girl 해도 말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1번의 형용사 다 했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의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명사 수식한다 한정용법, 이번에 문장 안에서 보호 역할을 한다 서술용법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잠깐 챕터 1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뭐냐 하면 예전에요. 그 2000년대 중반 수능까지는 어법이 조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한정용법, 제한용법 있죠? 이거를 가지고 평가원에서 낸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의 안 내는데 그래도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은 모르고 문법을 지금 중요한 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뭐냐 하면 그녀는 아름답다와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이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요.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지만 지금 쓰임이 다르죠. 그쵸? 얘는 쓰임이 어떻게 달라요? 우리 배웠네? 보어죠, 보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는요.
얘를 담당하는 그냥 그치 형용사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이라 그러고요.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죠. 뭐 할 때?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 할 때 그랬지. 근데 그때 기억나니? 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 그랬었지? 뒤에서 명사를 꾸며야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 명사 꾸미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 그래? 한정적 용법이라 그러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영어에서 형용사라는 놈은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원래는 둘 다 가져요. 이해되시죠? 원래 이놈은 둘 다 갖고 있어.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외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좀 삐꾸같이 병신같이 예외적으로 깜놀했어요. 병신같이 삐꾸같이 예외적으로 얘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고 얘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는 바로 뭐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그리고 한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은 다른 말로 하면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해주면 된다? 얘는 일반적으로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그럼 얘는 뭐뭐 ing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거죠. 뭐 이런 느낌? She hates 한 다음에 alive, living lions. 그쵸? 그녀는 이러한 사자들을 싫어해요 했을 때, 자, 이때 alive냐, living이냐, 뭐가 맞겠어요, 그러면? living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왜요? 살아있는 사자를 싫어한다 해서 뭘 꾸며야 돼요? 명사 꾸며야 되죠. 근데 지금 명사 꾸미는 걸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한정으로만 쓰이는 용법은 일반적으로 ing로 끝난다 그랬죠. 그럼 이때 alive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서술적으로만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living 대신에 live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라이브 쇼. 그치? 생방송 쇼를 라이브 쇼라고 하잖아. a live show, the live show. 그치? 근데 쇼 앞에서 라이브가 쇼를 꾸며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잠을 자고 있는 이란 단어에 sleeping이란 단어도 있지만 asleep이란 단어도 있잖아요. 그럼 asleep은 어디에 쓰인다? 문장 뒤에 쓰여서 서술로만 쓰인다는 거죠. 그녀가 잠에 빠져들었어요. She falls asleep 그러죠? 근데 she falls asleeping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잠자고 있는 소녀, a sleeping girl 그러죠, 그렇죠? an asleep girl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뭔가 이상하지 발음 졸라 삐딱하고 막 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음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구조상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한정 또는 서술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은 바로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living 또는 live, alive, sleeping 또는 asleep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용사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2번 부사. 했죠. 없어도 되는 품사다.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및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자, 이게 중요한데 ly가 붙을 때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 중요하다. 근데 특히 뭐가 중요하다? 요거는 지워도 돼요? 네, 지우겠습니다. 바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late란 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late. 자, 이 놈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얘는요. 세 가지 때문에 시험이 나요. 세 가지 때문에. 자, 첫 번째. 얘는 비교급, 최상급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죠? late, later, latest랑요. later, last에 2가지가 있고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다들 지금 표정이 똑같아. 차이점이 얘는 뭐가 늦은 거죠? 시간이 늦은 거고 얘는 순서가 늦은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놈은 뭐다? 가장 시간상 늦은 거니까 최신의 최근에 이런 뜻이 생겨요. 오케이? 얘는요. 순서상 가장 늦은 거니까 마지막이란 뜻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중요한 수거가 나오죠. 바로 뭐? The former? the latter. 이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거고요. 이미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던 수거입니다. 뭐죠? 전자, 후자죠. 혹시 전자, 후자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